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주춤해지질 않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민 홍삼 광고 한번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걸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야, 저도 광고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아이고. 지금 왜 이걸 지금 검찰 송치하겠습니까? 선거라서 하는 거예요. 선거라서. 네. 디올백은 괜찮고. 야, 뭘로 검찰 송치했냐? 이거 아마도 기소할 수도 있어요. 조민 씨가 홍삼을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게 과장 광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멘트가. 뭐 하여튼 뭐 그게 문제가 된대요. 이걸로 지금 시비를 또 겁니다. 참 진짜 불쌍하다. 그리고 입시 비리 혐의 1심서 유죄 나서 벌금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야, 진짜 그래도 참 대단한 건 의사 자격도 박탈당하고 고졸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려대에는 아직 남아있나? 그런 상황에서도 참 꿋꿋하고 밝은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니까 대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찌 보면 잘 버텨서도 고맙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저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련이 끝이 나지 않잖아. 이 친구가 조국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안 했으면 이런 시련이 있냐고요. 아니 지금 와서 또 이걸 건다고? 조국은 아비된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중에 많이 계시니까 자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망가진다? 와, 이 못 견디거든요. 자,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유시민 작가가 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권 가지고 괴롭히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자, 근데 깡패들도요. 가족은 안 건드립니다. 자식들은 안 건드려요. 깡패들도. 근데 검사놈들은요. 마누라고 딸이고 아들이고 다 건드려요. 깡패보다 더 못한 놈들이에요. 깡패보다 더 잔인한 놈들입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급해. 이게 지금 검찰 송치할 깜입니까? 네? 이게 깜이냐고요. 조국 혁신당 비례후보 정상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수사 들어갔어요. 뭘로 수사 들어갔냐? 그대가 조국 영화를 만든 대표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또 밝혀진 사람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입장권을 허위로 발권해서 박스오피스 순위를 높이는 데 가담한 혐의. 그리고 이게 죄가 뭐냐?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이놈의 업무방해가 그냥 만능이에요, 만능. 뭐만 하면 너 저기에 업무방해한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그대와 조국을 만들 때 클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었는데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베네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냐면 후원해주면 리워드 차원으로 표를 준다. 영화 표를 준 거예요. 후원해줘. 그러면 후원한 사람들한테는 개봉했을 때 영화 표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후원을 받은 거야. 펀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표를 구매해 준 거야. 이게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국전쟁은 어떻게 돼요? 건국전쟁은
아예 인증하면 표값 돌려준다 그랬잖아. 그 사람 어떻게 돼? 그 사람 기소해야지, 수사해야지. 표 인증하면 아예 돈을 줍니다. 이거는 완전히 매표행인데, 이건 클라우드 펀딩을 할 때 조건을 내걸었고 그 조건대로 해준 거예요. 만약에 표를 구매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됩니다. 클라우드 펀딩 할 때 후원해 주세요. 펀딩 주세요. 펀딩 하신 분들한테 이런 거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영화표였어. 이거 안 주면 사기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표 안 줬잖아? 사기로 걸었을걸? 표를 주면 업무방해가 되고 표 안 주면 사기가 돼. 이런 짓을 합니다. 굉장히 졸렬하죠.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어차피 조국혁신당의 정상진 이 사람은 순번이 좀 뒷번호라 크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조국이 엄청 거슬리는 겁니다.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렬하게 딸내미 건드리고 조국혁신당 쑤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동안에는 선비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저는 조국의 정치를 반대했었습니다. 왜냐? 조국의 정치를 하게 되면 문재인보다 더 고구마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했고. 너무 선비, 학자, 원칙, 이런 이미지가 강했고 그랬었기 때문에 안 된다. 조국이 정치하면. 고구마다. 문재인 고구마도 이제는 이걸 또 봐야 되냐. 근데 와, 각성 모드가 돼버렸어요. 네, 부산에 가서 윤석열 이제 고마 치아라마 이래버렸단 말이야. 자, 조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국이 부산에 가서 이런 연설을 하는 건 부산의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 분위기에는 무조건 도움이 돼요. 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의 연설 들어보고 이재명의 연설을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의 연설까지 들어볼 겁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입틀막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어린이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라고 시킨 자,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 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들과 연대해 끝을 보겠습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야, 씨, 이건 치아라마! 너희들 쫄았지? 치아라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사투리로 조국이 싸워주는 것. 요거는 부산에 지금 박빙의 승부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후보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사가 돼버렸어요. 온 가족이 멸문지하 당하고 정말 잃을 게 없다. 본인은 잃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전사가 돼버렸다. 자, 하지만 이재명의 연설도 들어볼 건데 이재명의 연설, 최근의 연설이 아니라 더 야수의 시절 이재명입니다.
예. 이때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눈물 납니다. 지금 비록 소수여서 지금은 당장 발길을 껴돌리지만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망을 모아서 반드시 세상을 바꿉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옆에 서서 국민이 괴로울 때는 제가 앞장서고 우리가 모두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진정한 대리인, 진정한 공복의 길을 뚜벅뚜벅 흐트러지지 않고 초심을 갖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이재명의 연설은 가슴의 울림이 남다르죠. 진짜. 닭살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이재명의 연설의 특징은 대부분 대본이 없습니다. 조국 대표는 준비한 대본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본 없이 현장에서 바로 하는데 울림이 어마어마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철학. 몸 안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림이 있죠. 이 당시가 아마 문재인 후보와 대선 경선 지고 나서인 것 같은데 젊어요. 이때만 해도. 예. 이때 당시에 이재명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죠. 예. 그리고 손가역이라는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팬클럽? 뭐 요런 거 정말 빠르게 이 사람들하고 또 손절을 했죠. 네, 손절을 했었고. 저는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먼저 대통령이 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문재인도 워낙에 대세였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문재인 같은 사람이 싹 쓸어버릴 수 있느냐. 이재명이 한번 싹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하면은 순서상 딱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과도 사실은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이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재명의 연설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야성이 강할 때죠. 야성이 강할 때. 지금의 연설도 대본 없이 울림을 줍니다. 현장 연설엔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은 이 살아온 삶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은 천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재판을 받으면서 그 괴롭힘을 받으면서 공약 이행률이 98%이래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일은 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하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예, 도와주고 싶은 거다. 얼마나 힘들까? 이재명의 아들 똑똑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한대요. 이재명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조국의 딸 모든 걸 뺏어간 것처럼 이재명의 아들한테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재명의 아내 법인카드? 이거 가지고 좀 기소하고 재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받으려고 하는 거 소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조국과 이재명은 출신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조국은 어떻게 보면 강남 좌파라고 불리는 서울대를 나오고 부잣집에서 자라고, 이재명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소년공, 검정고시를 통해서 사법고시가 되는 전혀 다른 출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이 이들에게 공통점을 만들어놨죠. 선비 같았던 조국이라는 사람을 전사로 만들어버린 건 윤석열, 한동훈이죠. 자, 조국의 연설 많이 늘었다. 사투리로 치아라마 이런 것도 괜찮다, 잘한다 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이재명의 연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훈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16년 만에 호남의 모두 지역구 후보를 냈습니다. 이건 저희가 호남에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저희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연설입니까? 이 연설이에요? 아이고. 수준차이가 확 나죠. 이번 총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더 크게 이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이지만 고개 들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작전을 세운 건 이거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한동훈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립각을 만들어서 한동훈을 대권주자로서 키우면서 총선을 끌고 가겠다. 윤석열도 다음 대통령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리꽂았죠. 그랬더니 한동훈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만 합니다. 셀카만 계속 찍어요. 한동훈이 유세 현장에 가서 이것만 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정치만 하고 있어. 지원 유세 가서도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세 가서도. 조정훈 지역구에 도와준답시고 가고 자기 셀카만 찍어요. 예? 그러잖아요. 자, 이러니까 자기는 취했어. 내가 인기가 정말 많구나. 나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좋아하는구나. 취하더니 윤석열한테 쓱 개겼다가 한번 꼬랑지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윤석열한테 쓱 개겼죠. 주기환 비례대표 안 준 거. 이거는 확실히 개긴 거란 말이에요. 선거가 임박하니까 한동훈을 자를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 보이는데 어쨌든 한동훈은 지금 취해 있습니다. 대통령병에 걸려버렸어요. 지금 자기의 역할을 완전히 잊고 자기 대통령병에만 취해 있어가지고 나도 대통령 될 수 있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발질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런 인간을 비상대책위원장이랍시고 뽑아놓은 국민의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심평. 한동훈 약발 거의 끝났다. 선대위원장직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한동훈은 이제 끝났다. 윤석열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 당선권 탈락한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차관급인가? 이게? 장관급인가? 뭐 이런 자리래요. 네. 월급은 안 나오는데 사무실도 있고 뭐 업무 추진비, 업추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있대요. 네. 월급만 없지 실제로 굉장히 쏠쏠한 자리라고 합니다. 민생특보. 네. 만들었다는데 이건 뭐야? 한동훈을 날리지 못한 겁니다. 윤석열도. 예. 윤석열도 한동훈을 날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장만 물려난 거죠. 반발장 물러나서 그래 내가 너 챙겨줄게. 예. 내가 너 챙겨줄게 하고 민생특보라는 거에다가 임명을 해버려요. 이게 뭐냐고요. 이럴 수 있나?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거 했으면은 언론이 가만뒀겠습니까? 아니 무슨 자리를 선물 나눠주듯이 한단 말이에요. 인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기환을 결국은 챙겨줍니다. 결국은. 한동훈한테 압력을 넣었지만 한동훈이 주기환을 자리를 결국 안 줬고 조배숙 줬잖아. 아, 호남 챙겨주려며. 알았어, 호남 챙겨줄게. 조배숙.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을 날리고 싶어 죽겠는데 선거가 코앞이니 그러지는 못하고 주기환한테 자리를 하나, 장관급 민생특보라는 자리를 하나 쓱 챙겨준다. 이게 얘네 수준이에요. 아이고, 진짜 황당하죠. 자, 한동훈과 이재명의 차이는 넘사벽이야. 우리가 연설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한동훈 특별법 만들어서 한동훈 감옥 집어넣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훈은 이재명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한동훈 이재명 구도를 만들고 싶었어. 다음 대선은 한동훈과 이재명이다. 근데 조국이 일단 나부터 상대해라 한동훈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현장 유세에 다니잖아요. 현장 연설만 하고 한동훈 언급도 안 합니다. 예. 조국이 계속 한동훈한테 시비를 거니까 한동훈이 조국을 상대해야 돼. 근데 조국을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조국이 자꾸 더 인지도가 올라가고 더 인기가 더 올라가고 더 덩치가 커지니까 조국 상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이거 아닙니까? 딸 괴롭히기. 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치졸하죠. 아주 치졸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저 앞으로 가고 있고 한동훈은 조국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한동훈, 이재명을 딱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한동훈을 띄우는, 그리고 이재명은 구속시키면서 이재명을 망가뜨리는, 그리고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로 이런 플랜을 짠 건데 개뿔 이재명 발끝에도 못 올라온다라는 게 지금 계속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총선에서 한동훈이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제는 이재명과 한동훈을 대놓고 비교하는 기자조차도 없어요. 없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주당의 민주당의 지역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 돌아다니는 스케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현장 연설하는 걸 들을 때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저 체력이 어디서 나오지? 이 정도로 진짜 에너지가 와 대단해. 근데 한동훈은 까치발이나 들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연설이 끝이란 말이에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해줘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 전사로 변해버린 조국을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볼 때마다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박빙의 승부처를 볼 때마다 전투력이 올라와. 희망이 생기고 이번 총선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퍼센테이지가 77%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론조사죠. 70%만 넘어간다면 민주당의 압승! 진보 진영의 압승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